적립식으로 나는 월 한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아이한테 아이 계좌로 꾸준히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껌껌이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냐. 아, 너무 번거로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걸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세무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유기정기금 평가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매월 일정액을 넣어주면 정해진 기간 동안 그래서 내가 10년이잖아요 우리가 증여세 없는 기간.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매월 일정액을 넣으면 그 금액을 3%씩의 이자가 붙은 거로 가정해서 지금 할인하는 거죠. 할인된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한 번에 증여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연휴도 이제 다 지나고 1월, 2월 쓸 카드 다 쓰고요. 2월에 진짜 2월 첫 주말이네요. 예, 그 대신 2월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방 3월 이게 오겠죠? 월급 주시는 분들은 2월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예, 저같이 받는 사람들은 2월 달이 좋죠. 네. 예,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눈 깜짝할 새 1월은 사라져 버렸고 또 이 설 연휴 끝나고 나니까 2월로 돌입을 했는데 알쓸투잡 오늘은 어떤 주제죠? 얼마 전에 이제 설 연휴가 있었으니까 그 자녀분들이 거의 다 세뱃돈 받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세뱃돈과 좀 투자 교육을 그리고 또 자녀와 함께 그 증권 계좌도 같이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뭐 증여하는 방법, 또 같이 투자하는 방법, 종목은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뱃돈 받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금도 있고 의욕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의욕도 있고 요즘에는 아이들도 나도 한번 뭐 해볼래, 의욕이 좀 있거든요. 세뱃돈 관리가 실은 아이의 경제 교육에 중요하다. 왜요? 왜 중요해요? 세뱃돈과 이제 금융투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 세뱃돈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부모냐, 자식이냐? 자식이죠. 그쵸, 자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엄마한테 맡겨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통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자녀가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돈의 소유주는 그 자녀다. 본인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교육하면 주로 아껴 쓰고 저축하는 습관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좀 다 아시잖아요. 금리도 낮아지고 이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는 오래 산다 나보다 특별한 어마어마한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복리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상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시간에서 많이 하죠. 시간의 무기가 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 투자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융 교육은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 중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 투자 교육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에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그 투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어서 살다 보면 금융 투자 교육에 사실은 이거는 필수 생존 지식에 가까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한 10년간의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이 투자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수준, 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이 단순하게 세뱃돈은 그냥 뭐 용돈이고 아껴 쓰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얘랑 같이 자본주의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아이 미래와 투자 같이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전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뱃돈 많은 것이 담겨 있고요. 투자 이야기를 이상원 전문가 했지만은 실은 절약, 저축, 투자가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죠. 절약, 저축은 이게 테크닉은 쉬워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우리 그동안 또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근데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또 경험이 없으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뱃돈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주식 계좌 만들어 주세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저도 뭐
알파벳 살래요, 애플 살래요 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죠. 사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너무 아이들이 돈 하냐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이들이 그 자본주의 사회 기업의 혁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예. 혁신하는 기업들이 왜 성공을 더 많이 하고 주가도 오르고 거기 CEO들이 왜 부자가 되는지를 애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권계좌를 만드실 때는 그래서 일단 가족관계증명서 이게 상세가 있어요. 상세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자녀 명의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14세 미만, 예, 미만일 그렇죠. 때. 예? 부모님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결에 필요한 도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이제 부모님 신분증과 도장 갖고 가셔서 이걸 갖고 가시면 아이랑 같이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예. 14세 미만이 혼자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요, 이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 빼고 아이 없이. 왜냐면 아이가 뭐 학교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와서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뭐 다 많이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 차원에서 꼭 4개를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 2번 걸음 안 하시고 이거 인터넷으로 다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야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경제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방학 때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교 다니고 그러면 네. 증권사 영업 시간이랑 아예 학교 등교 시간이랑 안 맞아요. 네. 자,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예, 또 예.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예. 부모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이죠. 예. 아이 도장해가지고 예.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중고등학생은요? 중고등학생들은 뭐 은행 통장 같은 게 만들 경우에는 네.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같은 거 갖고 가셔도 돼요. 예. 그걸로 하면 예. 당연히 계좌까지도 예. 만들 수가 있다. 예. 예. 그럼 이제 자녀 명의로 이제 아이 계좌를 만들어 줄 때 예. 여기는 뭐 더 없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무거나. 직접 내가 뭐 주식을 사주겠다, 같이 사겠다, 삼성전자 사겠다, 구글을 네. 사겠다, 우리 아이가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맥도날드를 사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증권계좌 만들어서 사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HTS 다운 받고. 예. 네. 근데 내가 펀드나 ETF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명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금저축 계좌 그러면은 아이들이 못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가입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좋냐면은 해외 펀드라든가 ETF 같은 거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를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주면 그 세금이 계속 이연이 되고 얘가 만약에 10살이라 하더라도 40년, 55세까지 45년간 운용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은 다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ETF나 펀드를 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 제가 아시는 그 세무사님이세요. 이 세무사님은 자녀에게 그 해외 ETF를 사주는데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사주시고 계세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 직접 투자, 뭐 HTS, MTS 하려면 앞서 이야기한 그 서류 가지고 가서 만드는 거죠. 예, 통장 만들면 되는데 이제 펀드라든가 직접 매매는 안 하고 뭐 ETF 정도를 할 때는 꼭 그 연동된 계좌를 연금저축 계좌를 아예 터라. 그렇죠. 자녀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은데요? 10년, 20년 하고 55세까지 하면 정말 만약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살 때 만들어주면 55년간 운영할 수 있으니까 55년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거 뭐 한 5%만 내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우리 제가 아시는 세무사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세요. 일부러서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서. 또 하나 이제 이런 질문이 뭐 TV에서도 많이 봤고요. 퀴즈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미성년자들이잖아요. 뭐 특히 뭐 13살, 11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돈은 증여의 돈이잖아요. 엄밀히 그쵸, 말하면. 증여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그 액수에 따라서 증여세도 내야 될 수가 있는데 그 증여세 면제 구간 면제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20세까지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년 단위로 2천만 원이니까 내가 한 살 때 증여하고 11살에 다시 증여하면은 4천만 원까지 4천 되죠. 그렇죠. 그리고 21살에는 4천. 성인이 되면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해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9천만 원까지 9천이 되는 거네요. 9천이 가능하고 20세 20세 성인이 된다 그랬을 때 요즘 물론 이제 뭐 성인 기준이 18세로 많이 내려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세법에서는 20세가 넘어가야 이제 성인으로 보니까 그들은 5천만 원 성인이 되면 그 전까지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씩 4천만 원. 그러니까 총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2천은 그 증여세 없이 그러니까 비과세 증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10년 다니니까 11살에 또 2천, 4천 됐죠. 20살 넘으면 5천. 9천. 합이 9천이 되네요. 이런지 몰랐습니다, 저는.
저 아니, 2,000은 알았는데 네. 9,000. 저 자제분한테 증여 아직 안 하셨어요.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때 신고는 해야 되겠죠. 예, 예. 네. 사실은 신고하는 게 안전한 거죠. 네. 사실 금액이 좀 작으면 국세청에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돈 가지고 막 조사 나오진 않겠죠. 근데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없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놓는 차원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는 게 깨끗하거든요, 뭐든지. 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여러분들 내가 신고하시면 돼요. 뭐 국세청까지 안 가셔도 돼요. 세무서까지 힘들게. 네.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은 많이 너무너무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거 따라서 저도 그냥 그거 보고 매뉴얼대로 그냥 2,000만 원 딱 증여하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2,000만 원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상원 전무에 하셨지만 예.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제가 뭐 부자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알았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쑥스러우니까. 이 적립식으로 나는 월 한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아이한테 아이 계좌로 꾸준히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건건히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냐. 아, 너무 번거로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걸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세무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유기정기금 평가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매월 일정액을 넣어주면 네. 정해진 기간 동안. 네. 그래서 내가 10년이잖아요, 우리가 증여세 없는 기간.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매월 일정액을 넣으면 네. 그 금액을 3%씩의 이자가 붙은 거로 가정해서 지금 할인하는 거죠. 네. 할인된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한 번에 증여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3%씩 이자가 붙잖아요. 네. 미래에 받을 이자 3%를 땡겨서 할인해서 평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니까 2,000만 원 낼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그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놓은 걸 봤더니 대략 한 뭐 20만 원 밑으로 네. 월 자동이체를 하시면 그 증여세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19만 5천 원 하셔도 거의 없고 이 정도 금액에서 하시면 되니까 요거 이제 내가 얼마씩 넣었을 때 얼마 금액을 해야 되냐 하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유기정기 평가금 시뮬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세무사분들 몇 분이 올려놓으셨어요. 그 서류까지 다. 그래서 제가 그 세무사님 내가 블로그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서 그 양식대로 신고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후에 몇 개월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MC님? 모릅니다. 예, 3개월 안에 하셔야 돼요. 3개월 안에.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하고 네.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돼요. 예. 근데 유기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첫 번째 불입하는 거를 기준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일자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10년 동안 미리 낸다고 가정을 해서 신고는 미리 첫 번째, 앞에 3개월 이내에 예, 첫 번째 불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달 그래서 계속 쌓일 텐데 자동이체 시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어차피 그게 불어난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얼마가 불어날지 모르지만 그 세법에서 그냥 3% 정도 불어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해서 그 할인해서 그렇죠. 나오는데 이거 내가 그러면 정확히 얼마 신고해야 돼 모르시잖아요. 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나 10만 원인데 얼마 해야 돼. 네. 이런 경우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 유기정기금 그 신고 시뮬레이션 이런 걸 딱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엑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얼마를 딱 10만 원 입력해 보시면 자동 계산해 가지고 내가 얼마 신고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어느 세무사님 말씀드리고 없어서 그런데 저도 그 세무사님 거 보고 많이 배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런 그쵸, 경우가 그쵸. 있죠. 왜냐면 이제 이 아이가 주식의 천재인 거예요. 귀재인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2,000만 원이 한 진짜 2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럼 그럴 수도 국세청 나오죠. 반드시 나옵니다. 네, 반드시 조사 나오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그래서 뭐 내가 2천만 투자했는데 한 뭐 3천 됐어. 그러면 국세청에서 뭐 그 정도 가지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으시겠지만 신고 안 했더라도. 왜냐하면 네. 너무 일이 많은 부서거든요. 네. 정부 기관이. 근데 네. 갑자기 2천만 원이 20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이건 뭔가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이 대학생 웬 20억이 있지 계좌에?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네. 똑똑해가지고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을 발굴을 해가지고 뭐 40배, 50배, 60배 벌어버리면 이것도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나중에 진짜 그 2천하고 서류 끌어모으려면 번거로우니까요. 예. 하시죠. 그때는 네. 신고 안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뭐냐면 20억으로 증여가 돼요.
아, 그래요? 예, 2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증빙을 한다 하더라도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인데 우리 아이가 운영을 너무 잘해서 그 20억이 됐다. 네.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내가 증여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걸 증여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물론 뭐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다툼은 있죠. 그렇지만 이건 내가 신고한 거는 100% 내 거지만 네. 그건 100%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확률이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20억이다. 네, 20억 아니라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너무 장밋빛 전망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그 2천 합쳐서 9천을 우리가 아이에게 증여를 했으나 그 9천이 9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근데 제 되면요. 생각엔 적립식으로 하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한 종목에 몰빵을 했다 이러면 그런 확률이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뭐 그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분산하시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상표 종목을 적립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이상원 전문은 이럴 때는 어떤 좀 투자 대상, 투자 종목 저는 좀 그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시는 분들은 펀드나 ETF만 투자 가능하잖아요. 네. 사실 개별 종목을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펀드를 선택하실 때는 더 가급적이면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글로벌 펀드를 이용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나라 분산 투자하는 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제일 높아요. 또 네. 좀 오르는 것 같아. 빠지면은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선진국 중에 또 이 배당 지급액이 최저였어요. 네.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린 진짜 배당이 한 20년간 1%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30년간? 거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분산 투자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 네. 길게 투자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리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늘 여러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S&P 배당 귀족 ETF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나중에 투자하다가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불입정지하고 딴 거로 갈아타도 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투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성장하는 분야를 적립식으로 넣는 방법도 있겠죠. 뭐 전기 자동차나 뭐 기후 관련된 거나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데 뭐 성장하는 수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하시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시다가 지금 많이 좀 나아지면 그때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 세뱃돈 계좌가 이게 돈을 불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아이의 경제 교육 아닙니까? 그럼 좀 약간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 뭐 우리 아이가 반려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주식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미국에 그 반려동물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뭐 반려동물 산업의 세계적인 기업들로 만들어진 ETF가 있어요. 그 반려동물 ETF 같은 걸 아이랑 사면서 그 반려동물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똑같아요. 거기서 뭐 면역제도 만들고요. 그 사료도 만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좋아하는 옷이라든가 뭐 대표적인 맥도날드 같은 거 많이 사죠.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맥도날드 같은 것도 사실 뭐 고배당 주식이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것도 돼서 아예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뭐 조금씩 사면 조금씩 사는 거죠.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험사에 순수하게 이제 비과세를 노리는 분들이라 그러면 보험사의 변액연금 같은 경우가 만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10년 지나고 나면 완전 비과세예요. 그래서 좀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보험회사의 변액연금에 15세 이상 좀 자녀진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뱃돈 받았던 그 느낌 또 그 현금이 아직 남아있을 때 세뱃돈을 통한 투자, 세뱃돈을 통한 경제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